3.4절 무한대에서의 극한과 수평점근선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수평점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직점근선에 대해서도 같이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 예제 5번 함수 f의 그래프의 수평점근선과 수직점근선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정의대로 구하자. 그래서 수평점근선이 뭐였고 수직점근선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의를 보시고요. 그 내용이 서술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만 보고서 우리가 수평점근선, 수직점근선 판단하기가 쉬운데 지금 분자에 루트라는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유리식이잖아요. 유리 함수인데 위에는 또 무리 함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무리 함수예요. 그냥 형태만 봤을 때는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식처럼 보이지만 분자가 지금 무리 함수인 거죠. 자, 그런 형태.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리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F의 모양을 보면 분모가 3x-5이기 때문에 x가 0이 된 그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근데 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x가 3분의 5일 때 0이 되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된다고 한다면 0으로 가까워진다. 0이 될 수는 없지만 0으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우리 어떤 숫자를 생각해보면 a분의 b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다. 뭐 A와 B의 형태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A가 만약에 0으로 가까워진다. 즉 엄청 작아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커지겠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전체는 무한대로 커지게 될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가 3분의 5일 때 정확히 0이 되니까 3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5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해보고 3분의 5의 왼쪽으로부터도 한번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x가 3분의 5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해오면 정확히 3분의 5는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fx의 극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떻게 될까요? 3분의 5보다 살짝 큰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x의 3분의 5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집어넣어 보자. 3분의 5면 딱 0인데 3분의 5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넣어보면 어쨌든 0에는 가까워지는데 0보다는 크죠. 그쵸? 그래서 0보다 큰 값, 그리고 그것분의 루트 어떤 값. 근데 x가 지금 3분의 5의 근처를 가고 있다. 그것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쨌든 양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0으로부터 아주 가까운데 살짝 큰 값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0.000000001 그거 분의 어떤 숫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한대 발산. 자, 그럼 이번에는 좌극한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3분의 5보다 살짝 작은 값. 그러면 자, 여기 분모에다 넣어보세요. 3분의 5일 때 딱 0인데 3분의 5보다 살짝 작다. 그러면 얘는 0에 가깝지만 음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음수 분의 이렇게. 근데 분자를 보면 이 x제곱 플러스 1이고 x제곱은 어쨌든 양수가 될 테니 전체 양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가 될 거고 근데 어디로 향한다? 분모가 음수인데 어쨌든 0에 엄청 가까워진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0. 얼마. 그럼 그것분의 어떤 값.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식도 어디서 많이 봤네요.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직 점근선의 정의에서 본 거죠. 수직 점근선은 뭐라고 쓰면 돼요? x 이퀄 3분의 5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수평 점근선은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수평 점근선 정의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수평 점근선은 x를 어디로? 무한대로 가까이 보내보고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고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어디로 수렴하는가, 이게 이제 수평 점근선을 결정하는 요소였죠. 그러면 함수를 넣어 봅시다. 3x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x 제곱 더하기 1. 자, 마찬가지. 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쩍 한번 넣어 볼게요. 무한대로 x가 커진다. 분모도 무한대로 커지고 이 값도 무한대로 커지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는데, 이때 근호가 있다고 한다면 근호 밖에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근호 안에서 최고차항은 지금 x제곱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근호를 씌웠을 때는 이 x제곱, 루트 x제곱은 x가 되니까 근호 밖에서는 x로 나누고 근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근호 밖에선 x로 나누자. 그러면 3 마이너스 x분의 5. 근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커진다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것은 전체 0으로 가까워지고 이 부분도 0으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리미트 3분의 루트인데 어떤 상수의 극한값은 상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를 살짝 생각을 해보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진다. 그러면 여기도 엄청 작아지고 여기도 무한대의 형태가 되죠.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위에서 계산한 것 그대로. 자, 분모는 즉 근호 밖에서는 x로 나눈다. 맞죠? 그 다음에 근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0이 될 것이고 x제곱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0이 될 것이고 남는 것은 3분의 루트 2가 되네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x가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그것이 어디로 수렴하는가를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수평 점근선이다. 그래서 따라서 수평 점근선 뭐가 되나요? y 이퀄 3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자, 일단 x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데, 자,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호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 그쵸? x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x도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 그럼 형태 자체를 보면 이건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잖아요. 우리 이거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 무한대는 정의가 뭐예요? 숫자가 아니다. 기호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일단 정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리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는 일단 최고차항으로 묶던지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의 변형이 가능해지고 극한 계산이 가능해져요. 자, 근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유리화를 하자라는 얘기네요. 자,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 자, 어쨌든 요 근호를 보이는 근호를 지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부호만 다르게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지금 동일한 값을 분모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사실은 약분하면 1이죠.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의 변화는 없죠.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분모는 그대로 적을게요. 그다음에 분자를 보시면 어떤 형태인가요? 그쵸?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형태. 그럼 우리 이거 곱셈 공식 이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x제곱 플러스 1이고 x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x제곱은 없어지면서 남는 것은 그쵸, 루트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같은 식이에요. 지금 같은 식으로 해서 쭉 왔는데 자, 이제 이 식을 보시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 x가 무한히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엄청 큰 수분의 1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쵸? 0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형이었죠. 정의가 안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변형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보자. 자, 그럼 예제 7번 봅시다. 자, 극한을 구하여라.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sin x분의 1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sin x라고 하면은 우리 sin 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자, x축, y축 그리고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면서 주기가 2파이인 이런 함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구간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파형의 모양, 이게 이제 sin x 그래프였는데 지금 x라는 변수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x가 아니라 x분의 1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함수의 변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x분의 1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극한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분의 1 대신에 t가 되는 거고 이 x도 t라는 변수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t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t는 0으로 가겠죠. 여기가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t가 0으로 간다. 그럼 우린 이제 이 식을 구하면 된다. 이 식과 이 식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식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꼭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x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x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작아진다. 그럼 sin 0이니까 0이네. 이건 절대 아니죠. 자, 왜냐? sin, 그러니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함수가 아니라 sin이라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t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x가 아니라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축. 그러니까 변수가 t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x분의 1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 x분의 1이라는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분의 1. 자,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이 함수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x분의 1은 x가 무한히 커지면 0에 가까워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0보다는 항상 큰 값이죠. 그래서 0보다 조금 큰 값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는 결국에는 0으로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0보다 큰 값으로 가까워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sin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t에 대한 즉 t라고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sin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t가 0에 우극한
그러니까 t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다가감이 아니라 이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0보다 조금 큰 값에서 다가가는 정도를 보자. 그러면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그렇죠. 0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으로 해도 0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사고를 해서 0이 나온 것하고 우리가 제대로 극한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온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서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로 넘어가서 또 계산 문제 마저 풀고 나머지 세어렘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 계산을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극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대충만 보더라도 1번부터 9번, 10번까지 있는데 극한에 대한 어떤 성질들인 것 같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만 한번 먼저 볼게요. 뒤에서 또 하겠지만 자, fx랑 gx를 더해서 극한을 취하면 fx 극한을 구하고 gx 극한을 구해서 더하는 거랑 같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1번과 그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극한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다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대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요.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정이 붙어 있는데 가정을 살펴보시면 자,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에만 아래와 같은 계산들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우리 이어서 계산 연습을 먼저 할 텐데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극한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x를 슬며시 넣어 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1-1에 가까워지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x가 1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x가 1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극한의 정의잖아요. 극한은 가까워짐인 거지 굳이 같을 이유는 없죠. 1 근처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 근처에 있는 값들인 거니까 x가 1일 이유는 없고 1이 아니기 때문에 1 근처로 가는 값을 넣어보면 0 근처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x-1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그죠? 0으로 가까워지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를 봤을 때 0분의 0 형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0분의 0이라고 하는 정의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자라고 했냐면 인수분해를 하자라고 제가 노트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뭐라고 했었냐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하자라고 했어요. 또는 유리화.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x-1분의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약분을 해서 x가 1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1이며 x 플러스 1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1을 슬쩍 넣어서 2다 라고 계산을 완료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물론 답은 맞죠. 하지만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x-1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약분을 했단 말이죠. 왜 약분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x가 1로 다가가는 것은 x가 1일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 x-1도 0일 이유는 없는 거다. 그래서 x-1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즉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0 아닌 수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기 때문에 이 식으로 넘어갔다는 이 말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건 고등학교 때는 물론 이렇게 그냥 막 계산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과정상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극한값이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유리함수하고 x 플러스 1이란 함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걸 gx라고 해볼까요? x 플러스 1. 둘의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를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fx는 정의역이 어디가 될까요? 우리 정의역도 학기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정의역은 어디가 되죠?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죠. 유리함수기 때문에. x가 1을 넣어서는 안 되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 x들을 모은 것인데 1은 제외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fx는 일단 1이라는 정의역, 그러니까 x가 1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의가 아예 안 되어야 해요. 자, x 플러스 1이라는 gx 함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리면 1차 함수죠. 1차 함수인데 y절편이 1이니까 자,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일 거예요. y는 x 플러스 1. 자, 이게 이제 gx예요. gx죠. gx다 라고 해보면 자, 이 함수하고 그 다음에 fx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x가 1일 이유는 없다. x가 정의역에서 1이 빠져야 되니까 1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이런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f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고 gx는 다함수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그리면 되는 건데 fx는 1에서 빠지는 이런 함수다라는 것. 그래서 둘은 엄연히 다른 함수인 거죠. 다른 함수인데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극한이고 그 다음에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봅시다. 자, 예제 2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수가 이번엔 t네요. 우리 항상 x에 익숙해져 있는데 변수는 사실 의미가 없죠. 어떤 변수를 쓰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t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t가 0으로 가까워지고 t의 제곱을 생각하면 t의 제곱도 0에 가까워질 것이고 t의 제곱도 0에 가까워지니까 루트 9 마이너스 3을 하면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분모 분자가 다 0에 가까워지니까 0분의 0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0분의 0 형태 위에 있는 예제에서는 유리화가 아니라 인수분해를 했고 지금 이 문제는 근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분자에 지금 근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도 연습했지만 이것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데 뭘 곱하냐면 이 부호만 다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그럼 어쨌든 똑같은 수니까 1이잖아요.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식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분모는 쭉 써보고요. 분자를 한번 보시면 분자는 자, 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곱의 형태가 되었어요. 그쵸? 똑같은 구조인데 중간 부호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산을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9의 전체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뺀 형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제곱하면 근호가 사라지면서 t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9를 빼니까 t의 제곱만 남게 돼서 분자에는 t의 제곱만 남는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이제 습관적으로 약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약분할 수 있다? 0이 아니니까. t가 0으로 간다는 것은 t가 0일 이유는 없는 거고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서 나머지만 생각하면 루트 t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분의 1이 되면서 이제 t의 0을 가까워지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루트 9 플러스 3분의 1이고 루트 9는 3이니까 6분의 1로 가까워지죠? 근데 숫자는 어떤 극한을 취해도 6분의 1이다. 그쵸? 상수니까요. 상수는 뭐 t라는 변수가 어디로 가든 말든 그냥 상수잖아요. 그래서 6분의 1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우리 극한 계산들 유형을 몇 가지를 지난 시간부터 같이 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극한 법칙 1.6절의 극한 법칙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 이어서 이 뒤에 있는 띠어렘들 한번 같이 보고 극한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